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TV의 김용애입니다. 서경별곡이라는 옛 노래가 있습니다. 청산별곡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부터 서경별곡이 어떠한 노래인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바쳐진 눈물가였습니다.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용애TV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민족사적 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구려 망국 이후 이 사실을 아는 최초의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버지 광개토대왕에 이어 중국을 때려 눕히고 고구려를 세계 최강의 국가 반열에 올려놓으신 민족사상 최고의 왕 중 한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서경별곡은 그 장수왕에게 바쳐진 노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쉽사리 믿으려 하시지 않을 것이고 버티려고 하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시청자님의 입장에 12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만일의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민족의 대경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논거를 제시하여 서경별곡이 장수왕에게 바쳐진 노래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해 보일 테니 선입관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애TV는 민족의 노래인 향가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디지털 중구 삭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서경별곡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한 부분은 가사이고 한 부분은 후렴구라는 것입니다. 후렴구는 덩이보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후렴구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난 아즐가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난이라는 소리는 3번, 아질가라는 소리는 14번,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 소리는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후렴구라고 하겠으나 알고 보니 후렴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글자들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노력하였으나 아무도 아직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가의 시각으로 풀어보았더니 이 수수께끼의 문자 집단이 풀려납니다.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향가의 보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보언이라는 것은 영화, 연극, 뮤지컬, 마당놀이와 같은 종합 무대 예술의 지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대 아이들로 말하면 포인트 안무 지시어에 해당됩니다. 댄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글자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지시어에 따라서 많게는 수백 명이 남쪽 마을 남쪽 끝 김해 구지봉 정상과 같은 광장에 모여서 떼춤을 추었습니다. 일종의 커버 댄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보원이 합해져서 하나의 지시어처럼 기능하는 것을 덩어리보원이라고 합니다. 덩어리보원은 천지신명을 감동시키는 마력을 가진 글자 집단이었습니다. 덩어리보원과 함께 서경별곡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뼈대는 노랫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까, 이러한 부분이 바로 노랫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노랫말과 덩이보원이 하나로 합해져서 있습니다.
두 부분이 서로 묶여 하나의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이는 서로가 내용적으로도 강하게 얽혀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 부분은 비록 옛말로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뜻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보어는 우리가 아직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만주 통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사들의 그림입니다. 선두에는 적진을 돌파하는 고구려 기병이 있습니다. 그 뒤로 기병의 뒤를 따르면서 기병에게 돌파당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고 있는 전사가 있습니다. 둘이서 한 세트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병이 이 그림처럼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림의 좌측입니다. 이 그림 전체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서경 별곡도 이와 같았습니다. 덩이보원과 가사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면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덩이보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반대로 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덩이보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와 덩이보원이 서로 강하게 얽혀 하모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시용 향악보와 악장가사라는 음악책에 서경별곡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경별곡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가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덩이보원을 뼈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문을 살펴보시죠. 어떻습니까? 이 원문을 여러분께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원문이 있다 이렇게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께서는 이 원문을 풀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살펴보시기만 해 주십시오. 전혀 이해 불가입니다. 비록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나 무지하게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서경별곡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인문학적 수준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경별곡은 노랫말만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풀지 못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아내를 말합니다. 너희 아내 럼난디를 아직 여러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풀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은 럼나다는 행실이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서경별곡을 그러면은 단락별로 풀어보겠습니다. 향가적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덩이보어는 일단은 빼놓고 노랫말만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풀이와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첫 구절입니다.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고려 때 부르는 말입니다. 고려는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이 뭐죠? 평양입니다. 대뜸 처음부터 이 작품이 고구려 시대 작품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평양 말하면은 즉 고구려의 수도이고, 고구려의 수도에서 향가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고구려의 작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닦은대 소성경을 사랑합니다마는 여기서 닦은대라는 것은 도읍을 닦은대 이러한 말입니다. 소성경이라는 것은 작고 번화한 도읍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이별할 것이라면 길쌈배를 버리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임을 줬겠나이다. 사랑해 준다면 짜고 있던 길쌈배도 내버리고 그대를 임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끊어야 끊어지겠나이까 나난. 여기서 나나는 나를 가엾어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란 옥구슬을 말합니다. 구슬과 구슬을 꿰은 끈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비유입니다. 옥구슬은 왕을 은유합니다. 그러니까 옥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구슬이 떨어져서 깨졌다라는 것이고 깨졌다라는 것은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더라도 왕과 자신 간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고 왕이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끊어질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문학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경 별곡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이유는 여기 이 구절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끊어야 끊어지겠나이까 나난 바로 이 구절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기리까 나난. 천년을 비록 혼자 살게 되더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었노냐 배 놓았느냐 뱃사공아.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뱃사공아. 죽은 영혼이 건너가는 저승바다와 배 그리고 뱃사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승바다 문화가 배어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승바다를 대동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승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감히 배를 내어 나의 임을 싣고 가려고 하느냐. 가면 다시 못 돌아올 머나먼 길이 아니더냐. 이렇게 뱃사공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럼난디 몰라서 가는 배 얹었나 뱃사공아. 여기서 럼나다라는 말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서 행실이 나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 얹었나 이 말은 아내를 배에 태웠나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뱃사공이 뚜쟁이 아내를 시켜서 여자 장사를 하려다가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뱃사공의 아내는 저승길을 가던 영혼들을 길 도중에 있는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매춘녀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속칭 뚜쟁이입니다. 뱃사공의 뚜쟁이 아내가 죽은 장수왕의 영혼을 유혹해서 성매매업소로 데려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다시 돌아오라고 빌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뱃사공과 아내가 왕비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요. 임께서 배 타고 들어가 건너편 포구에 닿으면 배 타고 들어가 닿으면 꽃을 꺾으리다 나는. 왕비는 장수왕께서 저승바다를 건너다가 강 건너편 포구에 배가 닿으면 뱃사공 아내가 뚜쟁이질해서 그곳의 여인들을 소개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왕은 왕비를 잊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비는 망부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왕비는 불쌍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뱃사공을 나무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가에까지 성매매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고구려는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제국 로마의 성매매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황후까지도 매춘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와 고구려의 성매매가 공통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두 나라가 모두 전쟁 국가였다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성행한다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로마 폼페이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던 로마 당시의 도로 표지 유물입니다. 서경별곡은 고구려의 성매매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제국 로마와 동아시아의 패자 고구려가 숙명적으로 마주쳐야 했던 전쟁과 고대 국가의 성문화에 대해서 조선의 성리학 유생들은 남녀 상열지사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여주인공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는 영화 비비안 디 주연의 워털루 브릿지입니다. 서경별곡은 유머스럽습니다. 성매매 비극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문화적 역량을 우리 고구려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문화적 성숙을 증명합니다. 서경별곡, 이 작품 어떻습니까? 왕비는 임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도 뱃사공에 대해서는 꾸짖고 있습니다. 뱃사공 부부는 왕을 상대로 저승 가는 길에서 여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뱃사공 부부의 영악한 현실 간극이 매섭습니다. 강 건너 포구 마을에는 성매매 업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향가 750여 객이 넘는 작품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승사자나 저승의 뱃사공들에게는 돈을 주거나 그 앞에서 쩔쩔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아부하고 돈 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여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승의 뱃사공에게도 굴하지 않고 꾸짖어댑니다. 이것이 고구려 여인들의 억센 품격이었습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수왕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국가적인 비극을 유머로 풀어낸 대걸작이었습니다. 다음에는 K-팝이 단발적인 음악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 우리 민족의 노래인 향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디지털 중구삭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